두 번째가 이제 다중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온라인 게임 회사랑 연구한 건데 이거예요. 온라인 게임에 사람들이 사용자가 즐겁게 게임에 몰입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변수가 중요하냐. 이거 차기 버전을 우리가 만들려고 조사를 한 거예요. 같이. 그 회사랑 같이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도구라는 게 이제 아바타예요. 아바타.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사람같이 생겼죠? 이게 그런데 제가 연구한 게 20년 전 데이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3D가 없던 시절이에요. 2D에서 3D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리니지 2가 나오려고 했던 막 그 시점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여기 디자인이 중요한 거죠. 2D로 가느냐, 3D로 가느냐. 그러면서 이 아바타가 실제 사람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환경이 비슷하게, 이 실제 환경하고 비슷하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몰입하는 거에. 그 다음에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게임을 죽였을 때, 몬스터를 죽였을 때 아이템을 쉽게 줘야 되느냐, 어렵게 줘야 되느냐. 어떨 것 같아요? 쉽게 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은? 아니야? 그러면 재미가 없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마다 틀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이면, 한 10마리 죽이면 빨리빨리 뭔가 보상을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죠. 레벨업이 빨리 되는 게 좋겠죠? 어떤 사람은 레벨업이 좀 느리고 나는 이거를 즐기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과연 뭐가 좋을까? 이런 걸 이제 한 겁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정보는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옆에 자꾸 뭐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게임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자주자주 설명해 주는 게 몰입하는 데 좋으냐 아니면은 자꾸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헷갈려 하느냐 이런 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이제 길드라 그래서 게임 공동체들 있죠. 길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걸 서포트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걸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총 5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주는 변수, 게임을 몰입하는데 얘가 종속 변수고요. 몰입하는데 1번 변수, 2번 변수에서 총 3, 4, 5 5개의 변수가 얘한테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이걸 보고 가장 중요한 변수를 찾아놔서 차기 게임 모델을 개발할 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모델 개발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냐면 전부 다 0이다. 이 5개 전부 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향력이 없다. 고 어떻게 돼요? 연구가설은 그 중에 하나는 영향을 줄 거니까 걔를 봅시다. 어떤 게 중요한지 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게 이게 단순 모형일 때 요렇게 아까 전에 그러니까 직선을 찾을 때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이 거리가 가장 최소화된 직선을 찾는 거죠. 변수가 하나일 때. 근데 변수는 지금 우리는 총 5개죠? 5개인데 일단 2개만 보면, 변수가 2개일 때만 보면 어떻게 돼요? X축, Y축, X1, X2, Y. 이렇게 해서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를 3차원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3차원은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죠?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공간이고, 4차원은 모르죠, 우리는. 그걸 시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이 축을 하나 더 그리면은 우리는 몰라요. 인지를 못해. 우리 사람은. 왜냐하면 3차원 공간뿐이 우리가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직선이 아니고 3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면이 되죠. 3차원은 마이너스 1차원만큼 만들어져요. 뭐가? 기준점이. 그러니까 선이 아니고 이번에는 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면. 이건 하이퍼플레인 면이라고 하는데 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우리는 총 5개죠. 5개면 5차원에 Y가 들어가니까 6차원 변수, 6차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5차원의 뭔가를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미니멈 5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이제 못합니다. 뭐한테 맡기면 돼요? 앞으로 SPSS한테 맡겨놓으면 얘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이런 개념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게 왜 들어가냐면 나중에 인공지능 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런 방법을 써서 이거에 대한 최적화된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개의 변수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R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SPSS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R을 나중에 해보면 R이 SPSS보다 어렵긴 한데
다양한 뭔가 분석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교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 데이터를 해보겠죠. 이론은 아까 전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회귀 분석 들어가 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도구, 보상, 정보, 디자인, 공동체. 이게 뭐냐면 독립 변수고요. 몰입이 종속 변수입니다. 자, 됐죠? 4개, 5개 변수를 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분석 들어가고요. 회귀 분석, 선형. 똑같아요. 그냥. 분석, 회귀 분석, 선형 모델.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몰입을 종속 변수에, 그 다음에 도구부터 공동체까지를 동시에 선택해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 하나씩 집어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밑에 보면 방법이 있어요. 입력, 선택, 제거, 후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엔터는 변수를 다 집어넣고 어느 변수가 중요한 변수지 아닌지를 골라내는 거고요. 포워드나 백워드는 뭐냐면, 포워드는 아무것도 변수가 없을 때 제일 중요한 변수부터 하나씩 집어넣어가면서 변수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변수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얘는 다 집어넣고, 얘 다 집어넣으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고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중요한 변수와 중요하지 않은 변수를 한눈에 보고 좀 그러니까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고, 전진은 난 그거 필요 없고, 중요한 변수만 난 골라내고 싶어. 이럴 때 쓰는 게 전진. 후진은 다 집어넣고 필요 없는 걸 빼는 거예요. 단계는 넣었다 뺐다. 두 개가 혼합된 겁니다.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계속 맞춰나가는 게 스텝와이즈예요. 이 중에 뭐가 좋으냐?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설명하려면 보통 입력을 이용해서 다 집어넣고 필요 없는 변수들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측할 때는 이제 포워드가 이제 예측 모델 할 때는 포워드가 좋겠죠. 자, 그래서 하고요. 자, 통계량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통계량에 여기 보면 공성성 진단, 그 다음에 더빈-왓슨 케이스별 진단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공성성 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 멀티코 리니얼리티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엉덩이 궁둥짝 똑같아요, 틀려요? 말이. 엉덩이하고 궁둥짝은 같은 거예요, 틀려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표현이 틀린 거죠. 엉덩이, 궁둥짝, 볼기짝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똑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A, B, C, D 해갖고 변수를 여러 개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괜히 설명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골라낼 때 우리가 구한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냐 아니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만약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빼야 돼요. 그럴 때 그거를 보는 게 공성성 진단이라는 걸 이용해서 독립 변수들을 다 집어넣으면 되냐, 어느 변수를 빼야 되느냐를 검증하는 거고요. 더빈-왓슨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변수들이 많이 들어가면 설명력이 자꾸 증가해요. 근데 더빈-왓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뭐냐면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시계열 분석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연도별로 어떤 값의 변화를 예측하는 게 시계열 분석입니다. 우리 주식 이렇게 변하는 그 그래프 보이시죠? 그런 걸 우리가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변수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지를 볼 때 쓰는 방법이에요. 얘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케이스별 진단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안 하고 넘어왔는데 제가 2개 변수 빼줬죠? 그러면 이 케이스 진단은 뭐냐면 아까 전에 이거를 케이스 진단했으면 아마 2개 번호가 떴을 거예요. 61번, 62번 빼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상값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값이 있으면 나중에 빼줘야 돼요. 빼주는 거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개 정도만 체크를 해주고요. 다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도표는 아까 전에 잔차 검증해야 되니까 프레딕트를 X축에, 레지듀얼을 Y축에,
두 번째가 X축, 세 번째가 Y축. 됐죠? 두 번째 X축, 세 번째 Y축. 그 다음에 정규 확률 도표, 얘를 QQ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체크해주고, 계속. 됐죠? 그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